키보드가요. 보는 것보다 더럽대요. 안녕하세요. 알고 있으면 언젠간 쓸모있는 IT 소식 알고 있니의 김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 기기를 다룰 때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게 하나 있잖아요.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이 중요한 입력 장치, 바로 키보드인데요. 오늘은 키보드에 관련된 신기하고 재미난 팩트들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잠깐!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알고 계시죠? 구독? 키보드를 논하려는 자, 키보드에 대해 알라! 일단 키보드에 대한 재미난 사실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쿼티 자판이 뭔지, 키보드의 기원은 어디부터인지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쓰고 있는 쿼티 자판은 1868년 인쇄 기술자 겸 신문 편집자인 크리스토퍼 레섬 숄즈가 고안해 최초로 특허권을 인정받았는데요. 당시 타자기의 자판은 대부분 알파벳 순서에 따라 두 줄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판은 조금만 빨리 쳐도 글쇠가 뒤엉킨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숄즈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입력 속도를 늦추기 위해선 자주 사용하는 글쇠를 멀리 떨어뜨려 놔야겠구나. 그렇게 숄즈는 글쇠가 서로 엉키지 않도록 자주 사용하는 자음과 모음을 멀리 떨어뜨려 4줄짜리 자판을 만들었는데, 왼쪽 상단에 나란히 배열된 글자 QWERTY 6개를 따서 이걸 쿼티라고 부르게 되었죠. 키보드는 이런 쿼티 방식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발전을 거듭하는데요.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1983년 독일의 컴퓨터 입력장치 제조기업 체리에서 각 키의 전기 스위치를 사용하는 스위치 기반 키보드를 처음으로 출시하게 됩니다. 당시 스위치 기반 키보드는 약 $100, 하나로는 약 11만 원에 판매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후 1984년 현대 키보드의 아버지라 불리는 M형 자판이 출시되었습니다. IBM과 렉스마크, 유니콤프가 협력해 제품을 개발했는데요. M자형 자판, M자 탈모, 죄송합니다. M형 자판은 기존 쿼티 자판과 달리 분리된 숫자 섹션과 화살표 키, 상단에 별도의 기능 키가 추가된 것이 특징이었죠. 편리하고 직관적인 디자인 덕분에 현재까지도 사랑받고 있는데요. 와, 지금 쓰는 거랑 키 한두 개 정도밖에 다르지 않은데요? 이 방향키 개발 안 됐으면 하트 못할 뻔. 지금까지 쿼티 키보드의 기원을 알아봤는데요. 키보드의 펀팩트는 뭐가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영문 자판 배열은 쿼티 자판으로 어느 정도 표준화가 진행되었는데요. 각 문화권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보니 쿼티 자판을 조금씩 변형시킨 다양한 키보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캐나다 표준 키보드에는 자세히 보면 눈송이 아이콘이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해당 키를 누르면 화면에 눈이 내리는 장면이 뜨는 건가 싶으시죠? 사실 이 키는요, 단순히 컨트롤의 역할만 할 뿐 별다른 기능은 없다고 하네요. 캐나다 하면 겨울 하면 눈이 떠오르다 보니까 단순한 고정관념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일본의 키보드도 살펴볼까요? 화면 위쪽에 보이는 건 우리나라 키보드고요. 아래쪽은 일본 키보드인데요. 특이한 점 혹시 찾으셨나요? 바로 스페이스바의 길입니다. 일본의 표준 키보드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스페이스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일본 표준 키보드는 라틴과 로마 문자, 그리고 일본어인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전환하며 사용해야 하는데요. 손쉬운 전환을 위해서 추가 키가 필요한 데다 스페이스바 양옆으로 전환 키가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본 키보드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스페이스바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소원을 들어주는 키보드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신가요?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는 소원을 들어주는 키보드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밟아가면서 소원을 타이핑한 뒤 마지막에 엔터로 점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소원을 재설정하고 싶을 땐 컨트롤에서 Alt, 딜리트로 점프한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현실감 있죠? 물론 다른 키로 점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기념비의 전체 면적은 16 곱하기 4m로 비공식이긴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키보드거든요.
그렇다면 쿼티 키보드에서 한 손으로 타이핑이 가능한 단어 중 가장 긴 단어는 과연 뭘까요? 바로 12개의 스펠링을 가진 스튜어디스입니다. 혹시 더 긴 단어 아시는 분은 댓글창에 꼭 남겨주세요. 우리가 메일을 보낼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기호 다들 아시죠?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신 그대로 골뱅이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골뱅이는 왜 나오냐고요? 사실 골뱅이에 얽힌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골뱅이가 표준 키보드에서 삭제될 뻔했던 사연인데요. 골뱅이는 기호 기원 자체가 불분명하지만 1536년 이탈리아 상인의 편지에서는 단위를 측정하는 기호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180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타자기에도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요. 골뱅이는 자판에서 자리는 지켰지만 가진 의미가 모호해지면서 점차 사용 빈도수가 줄고 있었죠.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였던 골뱅이에게 호련히 나타나 생명을 불어넣어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메일의 아버지 레이 톰린슨인데요. 1971년 레이 톰린슨은 발신자의 이름과 서버 계정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심볼을 찾고 있었고 때마침 의미를 잃어가던 골뱅이를 발견하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 골뱅이는 자리를 지킬 수 있었죠.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친숙해진 키보드. 그런데 이 키보드가 변기보다 더 더럽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국 과학자의 테스트에 의하면 키보드 33개 중 4개가 실제로 건강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키보드 중 하나는 변기보다 5배 더 높은 세균 수치를 보였는데요. 과학자들은 수백만 마리의 세균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키보드 앞에서 식사하는 것과 화장실을 다녀온 후 손을 씻지 않고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깨끗한 일상과 건강을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주기적으로 키보드를 청소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네요. 키보드 하나에도 담긴 이 역사와 이야기가 굉장히 다채로운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키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처음에 나온 키보드에서 지금까지 큰 변형이 없는 걸 봤을 때 와, 처음에 만든 사람은 정말 천재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야 싶은 IT 이야기 궁금한 점 생기시면 꼭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언젠가 쓸모있는 IT 소식, 지금까지 알고 있니의 김수연이었고요.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채널 트람에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